잘 어울리는 한 쌍의 결혼식. 우리는 곧 부부가 된다. 새 신부 사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요. 그러나 말로만 듣던 시월드가 그날부터 시작됐죠. 내일 엄마 생신인 거 아시죠? 내일 아침에 엄마 미역국 끓여드리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생신상?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참, 엄마는 황태 들어간 미역국을 좋아해요. 신혼을 즐기기도 전에 맞이한 시어머니의 생신날.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나! 사리는 전날 저녁부터 시댁에 와 어머님을 챙기는데요. 우리 메론 먹자. 이거 제가 할게요. 가게 괜찮겠니?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까는 거 먹어만 봤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눈치 없는 남편 구영이 피곤한 티를 냅니다. 구영이 많이 피곤한가 보다. 들어가서 자. 응? 저희 그만 이제 들어가서 잘게요. 너 먼저 들어가서 자. 우린 더 얘기하다 자자. 살이나 괜찮지? 결국 살인이 혼자 남아 어머님의 수다를 늦은 시간까지 들었죠. 내가 구영이 업고 나가면 아주 그냥 인기가 폭발이었어. 얼마 전까지도 선보라고 연락이 많이 왔잖아. 그런 소리를 왜 쓸데없이. 그만 치우고 들어가지. 얘, 너 피곤하니? 아니요, 어머니. 구영 씨 어릴 때 얘기 재밌어요. 더 해주세요. 그렇지? 그리고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 생신상을 차리는데요. 고생은 했지만 시어머니의 칭찬을 들으니 나름 기분은 좋았죠. 너무 잘 차렸다. 아우, 고생했어. 언니가 손이 엄청 빠른가 봐. 나 나중에 상 차릴 일 있으면 언니한테 부탁 좀 해야겠다. 그런데 곧바로 미심쩍은 일이 생깁니다. 황태는 미영이 어제 회식이라 과음했지. 쭉 마셔. 전날 시어머니가 좋아한다며 황태 미역국을 추천했던 아가씨. 그래, 이거지. 태미역. 어머님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한 거였어? 물론 심증뿐이지만 어쩐지 얄미운 모습인데요. 그래, 김서방이 바쁘구나. 음식 좀 해줄까? 요즘 철수는 추어탕 좋아해, 엄마. 추어탕? 알았어. 그러려니 넘기고 밥을 먹는데 기억나지? 우리 물에 빠져라고 했잖아. 근데 그때가 재밌었어. 온통 모르는 얘기니 대화에 낄 수조차 없습니다. 영숙이 뭐 딸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했잖아. 어떻게 됐대? 또 때? 야, 그렇으면 조용하게 운동회 벌써 다 돌렸지? 어머, 살인아. 너 벌써 밥 다 먹었니? 빨리 먹는 거 위에 안 좋은데. 과일 가져올게요. 혼자 상 차리고 과일 깎고 과일 드세요. 살인아, 이 그릇 좀 대충 치워줄래? 네, 저한테 주세요. 이젠 설거지까지. 살인아, 너도 와서 먹어. 대충 씻고 와. 응? 네. 겨우 끝낸 후 앉았더니 먹고 남은 키위 3조각뿐입니다. 괜찮아요. 저 키위 안 좋아해요. 아, 그래도 여기 남은 거라도 먹어라. 심지어 아깝잖아. 너랑 나랑 한 개씩 먹어 치우자. 응? 먹어 치워요? 더 마음에 걸린 건 이어진 시어머니의 말인데요. 남은 과일 먹어 치우자고 할 때는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상도 대리님이 차렸는데 설거지도 대리님이 해야 돼요? 그녀는 현재 며느라기를 겪는 중이죠. 이제 시댁만 가면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겠더라. 차라리 설거지라도 하는 게 편하고 내가 어리니까 내가 하는 게 맞지 싶어. 자기들 혹시 며느라기란 말 들어본 적 있어? 며느라기가 되면 시댁 식구한테 예쁨 받고 싶고 칭찬 받고 싶어서 제가 할게요. 저한테 주세요. 입에 달고 다니지. 보통은 1, 2년 안에 끝나는데 10년 넘게 걸리기도 안 끝나기도 한다더라고. 그날 저녁 어머님 생신 기념으로 가족 모임이 이뤄지는데요. 엄마. 안녕하세요. 생신 축하드려요. 아가씨가 큰 며느리 혜린에게 눈치를 줍니다. 메뉴에 미역국 있지 않았나? 어머님 생신이니까 그것도 시키자. 안 시켜도 돼. 아침에 둘째 새언니가 미역국 끓여줬어. 그러나 혜린은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싹 차려놓고 부르대. 동서 혼자서요? 그게 전 늦게 일어나서. 아, 얘 구영이가 어디 그런 거 할 줄 안다니. 그녀는 되려 따끔하게 시댁을 지적하는데요. 자식들은 가만히 있고 갓 결혼한 동서만 했다면서요. 동서는 출근도 해야 하는데 다들 너무했다. 안 그래요, 어머님? 분위기가 얼어붙은 이때 마침 살인과 구영이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왜 이래요? 그래 일찍 좀 다르지 그래. 잠시 후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SNS 얘기가 나오는데요. 재수 씨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죄송해요. 제가 SNS를 해서요. 언니도 SNS예요? 나도 하는데. 언니 아이디가 뭐야? 제 아이디는요. 그때 이거 먹어요.
서둘러 입을 막아준 혜린. 얼른 먹어요? 그런 거 알려줘서 좋을 거 없답니다. 하지만 사리는 그녀의 깊은 뜻을 몰랐죠. 그리고 I N이요. 영어로 민사린이에요. 네 언니 팔로우 했어요. 네, 아가씨. 이후 대화 주제는 혜린의 출산으로 바뀌는데요. 그래, 첫째는 예정일이 언제니? 한 2달 정도 남았어요. 자연분만 할 거니? 당연하지. 뭐가 모자라서 수술을 해. 그리고 요즘엔 애 낳을 때 남편도 같이 분만실에 들어간다는데 그런 거 우리 구일이는 보기 힘들어할 거다. 아, 그리고 애 낳을 때 남편이 꼭 필요하니? 일 다 마치고 오라고 해. 애 낳는다고 회사 일에 지장을 주면 위에서도 안 좋아할 거야. 하나같이 황당한 소리에 혜린은 정확히 의견을 말합니다. 얘, 내 말 듣고 있니? 네,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저희가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며느라기 시절이 있던 건 혜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작년 추석만 해도 나도 며느라기였다고. 그때 안 빠져나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지. 작년 추석 시댁에 온 날 저희 왔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한 일인 듯 며느리와 둘이서 음식 준비를 할 생각이었죠. 운전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이거 마시고 들어가서 한숨 자. 그러면 좀 쉴까? 혜린이 편한 거 가져왔니? 없으면 내 거 줄게. 다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자. 어머니. 미세스. 지금 나갈게. 우미 형, 오늘 같은 날 엄마랑 새언니 도와주지 않고 시집가면 질리게 할 텐데 그냥 둬요. 그러자 바로 속마음을 내지른 혜린. 잠깐만요. 구일 씨는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자고, 아버님이랑 작은 아버님은 술 드시고, 구영 씨랑 미영 씨는 데이트하러 나가고, 그리고 저는 며느리니까 당연히 어머니랑 같이 음식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죠? 다들 너무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과 한 약속이라며 바로 시댁을 떠났습니다. 내 예상이 맞았지. 약속 잊지 마. 어머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세요. 망설이던 남편도 그녀의 확고한 말에 마음을 다잡았죠. 진짜 이러고 갈 거야? 어차피 한 번은 치러야 할 일이야. 자기가 알아서 잘 해결하리라 믿어. 그는 부모님께 혜린과 한 약속을 말해주는데요. 혜린이가 오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어머님하고 자기만 일할 것 같고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다고. 우리 집 그렇게 경험 없는 집 아니다. 만약에 그러면 다음 명절부터는 각자 본가에서 보내자. 약속도 했고요. 물론 부모님은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래, 알았다. 앞으로 며느리 일 안 시키고 나 혼자 다 할게. 못난 놈. 지 마누라한테 꽉 잡혀서는. 그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혜린이가 제 식구예요. 제 식구 먼저 챙겨야겠어요. 부모님 생신이나 집안 행사 같은 거 챙길게요. 다만 자기 조상은 자기가 책임지자는 게 저랑 혜린이 합의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혜린은 1년 전 시부모의 사랑을 포기하고 며느라기 시절을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저래?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결혼하면 살인이는 다를 거예요. 착하니까. 그러나 사리는 아직 며느라기란 굴레에 갇혀 있었죠. 어떡해. 오늘 시부모님 결혼기념일이래. 나 아무 준비도 못했는데 어떡하지? 시부모님 결혼기념일까지 챙겨야 돼요? 그렇기는 하지. 케이크 기프티콘 하나만 보낼까? 아니나 다를까 귀신같이 걸려온 어머님 전화. 여보세요, 어머님. 그래, 살이나 회사지? 한창 바쁜 와중에도 쉽게 끊지 못하는데요. 나는 목이 칼칼한 게 감기 올 것 같아서 동네 찜질방에 왔어. 민대리 계약서 보냈어? 건물에 담그니까 좀 낫네. 참. 오늘 어머니 결혼기념일이시죠? 너 어떻게 알았니? 그런 것까지 챙길 필요는 없어. 아빠랑 외식할 거야. 네, 그럼. 그런데 이때 하필 얼마 전 남편이 한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살인이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싹싹하게 잘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내 맘 알지? 아니에요, 어머니. 퇴근하고 구영 씨랑 들를게요. 결국 오늘도 시댁을 찾았는데 결혼기념일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말하기엔 쪼잔한 차별이 이어지죠. 아까 아침에 해둔 밥인데 너랑 나랑은 이거 먹자. 갓 지은 밥에 갈치는 아들 거, 많이 먹어라. 감사합니다. 오래된 밥에 밍밍한 무는 며느리 거. 뭐가 부드럽게 잘 익었어. 네.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살인을 더욱 놀라게 한 건 그 이후였습니다. 제 친척 결혼식은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 출장을 가는데 그때랑 딱 겹치더라고요. 며칠이나? 3박 4일이요. 그렇게나 길게? 새신랑이 밥도 못 얻어 먹으면 어떡하니? 살인이 네가 꼭 가야 하는 거 아니면 못 간다고 하고 다음에 가면 안 돼? 네. 새신랑 밥을 챙겨줘야 하니 출장을 가지 말라는 어머니. 남편 밥 차리느라 출장 못 가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누가 그렇게 말하래요? 어디 아프다고 해도 되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도 되고. 충격을 받은 살인은 집에 돌아와 구영에게 진지하게 얘기하는데요. 나 출장 가면 새신랑이 밥 굶어서 어쩌냐고 하셔서 나 너무 놀랐어. 아가씨 남편 출장 갔을 때는 보양식 해주신다고 하셨었잖아. 기억 안 나? 근데 오늘 엄마가 너한테 선물 주셨잖아. 심지어 시어머니가 주신 선물은 앞치마. 이게 뭔지 알아? 앞치마야. 그래도 구영이 나름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죠. 앞치마?
뭐 이런 걸 사주셨대? 그런데 요즘 앞치마 이쁜 것도 많은데. 그는 앞치마에 담긴 의미조차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괜찮아. 뭐? 앞치마 이쁜 것도 많은데? 구영이도 해맑다. 말문이 딱 막히더라니까. 그로부터 며칠 후 제사를 위해 가족들이 모였는데요. 살인이가 와줘서 너무 든든하네. 정말 고맙다. 내가 앞치마 하나 갖다 줄게. 살인은 지난 일을 계기로 오늘은 다를 거라 생각했죠. 저는 지난번에 어머님이 주신 앞치마 가져왔어요. 구영 씨 것만. 구영이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아 저기로 가 있어. 아니. 우영아, 작은아버지하고 오랜만에 한잔하자. 하지만 이번에도 결국 일은 살인과 시어머니의 몫입니다. 이리로 와라. 응? 내가 거의 다 하긴 했어. 어여와, 한잔해. 여기 너 있어도 도움 안 되거든. 살인아, 구영이 저기로 보내라. 응? 아버지 제가 한잔 부탁드릴게요. 두 명이 하기엔 너무 많은 일에 점점 허리가 아파오는데 허리 아프지? 쉬엄쉬엄해. 보지 않는 큰 며느리 혜린의 얘기가 나옵니다. 큰애가 있었으면 좀 수월했을 텐데. 진짜 큰 며느리는 뭐하고 작은 며느리만 일하네요. 큰애는 완전 막다리라 못 와요. 그래도 와봐야지. 동서 혼자 고생하는데. 그러자 살인도 혜린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죠. 어느덧 음식 준비가 끝나고 저기 이제 정리하고 준비하세요. 작은 어머님의 손녀가 살인에게 가족을 그린 그림을 주는데요. 나 주는 거야? 네. 고마워. 그림 속에서도 가족은 둘로 나뉘어져 있었죠. 끝내 살인은 구영과 말다툼을 하는데요. 내가 미움받을까봐 가만히 있었다 이 말이지? 네가 일한다고 나를 미워하시면 그런 어머니를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해? 너야말로 그렇게 싫었으면 못하겠다고 하지 그랬어. 뭐? 나도 괴로웠다고. 괴로웠어?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네 말처럼 내가 얘기할게. 살인아. 다시 생각해도 괘씸한 말에 혼자 분을 삭히는데 나도 괴로웠다고? 진짜 그걸 말이라고. 갑자기 걸려온 형님 혜린의 전화. 혹시 뮤지컬 좋아해요? 아, 내가 예매해 놓은 게 있는데 몸 상태가 영 아니라서. 형님 오늘 제사 못 오신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일부러 안 오신 것도 아니고. 서운해하는 살인에 그녀는 똑부러지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죠. 오늘 내가 안 가서 서운했어요? 나는 살인 씨한테 미안한 생각 없는데 그게 나랑 살인 씨랑 나눠서 할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티켓 이거 요즘에 구하기 힘든 거예요. 이거 조승우 나오는 건데 생각 있으면 연락 줘요. 그럼 커피 잘 마시고 조심히 들어가요. 사실 혜린은 오늘 하루 살인이 신경 쓰였는데요. 엄마가 오늘 갈 걸 그랬나? 많이 힘들었나 봐. 돈 많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안 좋네. 한편 통화 이후 살인도 그녀를 탓한 걸 후회합니다. 그래, 왜 형님한테 화살이 가? 그리고 살인아 어디야? 계속해서 떠오르는 이전 순간들에 늦은 시간까지 괴로워하죠. 살인이가 먹을 게 없다. 큰 며느리는 뭐하고 작은 며느리만 일하네요. 그 시시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한 순간들이 자꾸자꾸 떠오르는 걸. 한참 심란한 그녀를 구영이 용케 찾아내는데요. 살인아. 어떻게 알고 왔어? 그는 방금 전 들은 혜린의 출산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형수님이 아기 낳으셨대. 정말? 조카 보러 갈래? 그리고 살인은 남편이 먼저 내민 손을 거절할 수 없었죠. 오늘 형님도 만날 수 있을까? 오늘은 아마 힘드실 테니까 아기만 보고 가자. 예쁜 조카를 보니 지난 일들까지 잠깐 잊혀지는데요. 오늘 많은 감정을 느낀 혜린의 남편은 아내에게 잘하라며 거듭 말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본 중에 제일로 충격적인 광경이었어. 내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나왔다 생각하면 너 재수씨한테 잘해. 남자는 무조건 여자한테 잘해야 된다. 그러나 구영은 여전히 집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죠. 살인이 너랑 결혼하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네가 엄마를 돕는 모습이 좋았어. 부모님 만나는 날만 그냥 그렇게 있어주면 안 될까? 그날만. 그 말에 살인은 뭐라 하진 못했지만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나 엄마 보고 들어갈래. 먼저 집에 들어가. 그렇게 오랜만에 찾은 엄마의 가게. 엄마. 아우 저기 누구야? 우리 사위 왔네. 아니 어떻게 연락도 없이 왔어? 지나가다 들렀어. 나름 구영도 장모님께 잘 보이려 노력하는데요. 우서방 치킨 먹을래? 아 그러지 말고 장모님 노래방 가고 싶지 않으세요? 장모님 노래방 좋아하시잖아요. 역시 우리 구영이밖에 없네. 그날 밤 살인은 엄마 옆에 누워 슬쩍 구영의 얘기를 꺼냅니다. 구영이가 효자인 줄 몰랐는데
자기 부모님 생각 끔찍이해. 자기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이 상대방 부모한테도 잘한다? 그래도 다행히 노래방에서 점수를 딴 모양. 아, 진짜 오랜만에 너무 재밌었다, 야. 근데 무엇보다도 얼마나 살갑고 잘해주냐? 오늘 좋았어? 엄마가 행복해 보여 좋았지만 여전히 살이는 약간의 불만이 있었는데요. 좀 불공평한 것 같아. 아니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제사는 우리 오빠 제사도 안 지냈는데 얼굴도 모르는 구영이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야 돼? 내가? 그녀에게 어쩔 수 없다 말하는 엄마의 표정도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구영이 같이 좋은 애 만나서 결혼도 잘했고 엄마는 이렇게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해. 그런 한편 손녀를 보러 혜린을 찾는 시어머니. 어쩜 저렇게 구일이 어릴 때랑 판박이니? 태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내가 좀 봐주랴? 아니에요, 어머님. 시터 부르기로 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신생아를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게 좀... 제가 전적으로 돌보고 시터는 도와주는 거예요. 10월에는 회사 복귀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애기랑 애착 관계 형성해야죠. 그녀는 이번에도 자신을 밀어내는 큰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큰애는 신경 꺼. 당신 딸하고는 놀아. 시댁의 기대가 살인 쪽으로 기울 무렵 그녀는 구영과 진지한 의논을 하는데요. 네가 그랬잖아. 그날만 그냥 그렇게 있어주면 안 되겠냐고. 우리 뭘 어떻게 할지 의논해보자. 뭐든 다 이야기해. 내가 다 할 테니까. 그건 바로 부부간 지켜야 할 약속 정하기. 본가 행사에 다녀오면 다음 이틀 동안 무구영이 집안일을 다 한다. 양가의 행사는 이거 좋은 거 같아. 공평하게 참석한다. 하지만 규칙을 실행하기도 전에 그날이 오고야 말죠. 안 들린다. 누군가에겐 즐거운 날이겠지만 며느리로서 가장 힘겨운 그날 추석.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엄마, 도마질 소리 깼니? 명절이다 보니 오늘은 더 대가족이 모였는데요. 참 새벽에 작은 아버지네 가족들 오셨는데. 할머니. 아유, 다영이 안 졸려? 안녕하세요. 여기는 구영이 와이프. 아, 네. 안녕하세요. 서로 친인척이라기보다 남에 더 가까운 사이에 분위기가 어색합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일어난 남편 구영. 같이 나가자니까 왜 먼저 나가고 그래? 좋아, 내가 할게. 이렇게 동그랗게. 일을 도우려는 그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기겁하죠. 아, 네가 이걸 어떻게 한다고 그래? 아, 괜찮아요. 구영아, 여기 컴퓨터 좀 봐주라. 이거 주고 아버지한테 가봐. 그렇게 일은 또 며느리들 차지. 그때 촬영아. 또 다른 가족이 들어오는데요. 아우, 차리시느라 고생 많으셨겠다. 예. 상 차리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번 너무 애쓰시네요. 고생은 무슨 고생, 매년 하는 일인데 먼 길로 오느라 너희가 고생했지. 자, 어서 절들 하자. 가족이 모두 모이자 곧이어 차례를 지내고 올해도 우리 자손들 모두 건강하게 돌봐주십시오. 살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곧 친정에 갈 수 있습니다. 차례 잘 끝났어. 밥 먹고 금방 갈게요. 수고했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밥 먹고 가자. 설거지는 내가 할게. 걱정 마. 그런데 식사 중인 집안 모습에 그녀가 깜짝 놀라는데요. 다영아, 그거 놓고 이거 먹자. 큰 상에는 남자들, 조그만 상에는 여자들로 나눠 앉아 밥을 먹는 가족들. 여자는 예쁜 거 먹어야 예쁜 애기 낳는다. 다영이 이제 겨우 5살인데요. 어린 시절 아침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림이었죠. 아, 어릴 때 보던 TV에서 아침 드라마였던가? 살인아, 얼른 와. 아, 예. 거기다 손자는 부엌에 발도 못 붙이게 하는데요. 아서 남자가 부엌을 왜 가? 일리서 내가 콩. 제가 퍼올게요. 그래놓고 하는 말들은 한숨이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 와이프 벌써 복주겠다면서요. 남녀 평등 시대 아니니? 그럼요. 남녀병들이 다 뭐예요 요즘? 어? 여성상위 시대. 그러나 잠시 후 더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죠. 아니, 앉아서 좀 쉬세요. 아유, 우리 다영이 잘하네. 시집 잘 가겠네. 5살 딸을 향한 시집 소리에 끝내 폭발하고 마는데요. 무다영, 너 누가 그런 일 하래? 이리 와. 저 죄송한데 저 먼저 가볼게요. 굳게 마음먹은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갑니다. 다영 아빠, 그만 가자. 아, 무슨 일인데?
큰아버지 저희도 가보겠습니다. 너희도 가게? 네, 어머니가 빨리 오라고 성하시네요. 그런데 남편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몰랐죠. 그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다 큰 대민이는 국 들어 부엌에도 못 들어가게 하시면서 5살짜리 다영이가 행주 등을 집안이 흉내내는데 시집 잘 가겠다고. 가자. 가면서 얘기해. 그 시각 시댁 개선 아가씨가 오니 얼었던 분위기가 다시 풀리는데요. 왔어. 언니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 장모님 그냥 간단하게 주세요. 간단하게 뭘 주나? 응? 당연하게도 살인은 그 어디에도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축구 시작했는데? 그네. 살인아, 떡 좀 데우고 과일 준비할까? 너무나도 다른 며느리와 사위의 대우. 언니 너무 고생하신다. 잘 먹겠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채 정리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또 상처를 주는데요. 엄마 이제 우리 그만 가볼게요. 왜 벌써 가? 김서봉이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얘기 좀 하지. 아이 안돼. 예, 장모님. 너 이럴 거면 앞으로 처가 먼저 다녀와. 전주에 명절 한 주 전에 다녀오면 되잖아. 살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답답했죠. 민살이 왜 웃고 있어? 좋다 싫다. 왜 말을 못해? 이후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깊은 생각에 빠지는데요. 살인아 무슨 생각해? 머리가 좀. 분명 사소한 일이건만 지난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살인아, 떡 좀 데우고 과일 준비할까? 그런데 이때 구영에게 걸려온 시어머니 전화. 저녁 먹으러 집에 올래? 귀찮은데. 어차피 니네도 저녁 먹을 거 아니니 살인이한테 물어봐. 살인아 엄마가 저녁 먹으러 오라는데 어떡할래? 또 시댁에 오라니 살인은 벌써 스트레스를 받는 느낌이었죠. 나 피곤해. 나 집에서 쉴래.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결국 시댁 일로 구영과 다시 싸우게 되는데요. 가면 또 밥해야 하잖아. 나 힘들어. 좀 쉬자. 누가 밥하래? 왜 그렇게 말해? 가서 내가 밥 안 하는 거 확실해? 내가 왜 아가씨 남편 밥까지 챙겨야 해? 오늘아 고생했으니까 해줄 수도 있잖아. 아 그래? 그럼 지금 우리가 가면 철수 씨가 밥 해주는 거야? 그렇게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다녀올게. 그리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건 살인과 구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분가하자. 아니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 좋은 거 당신이잖아. 대자식 내 뜻대로 키우지도 못해. 어머님이 일거수일투족 간섭하시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대화로 해결하려 하는 부부가 있는 반면 모든 걸 포기한 부부도 있죠. 우리 헤어지자. 너 나한테 생활비 안 준 지 1년 다 돼가. 가장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 가장은 나야. 그렇지? 야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돈이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너 그 돈 갚을 생각은 있는 거야? 점점 서로를 깎아내리는 대화가 이어지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면서 게임기만 잔뜩 사와. 꼴랑 월급 그 몇 번 받을 줄이나 알지. 네가 사업을 알아? 감정이 고조되던 그때 스타트업은 평판이 전부라고. 평판만 높아지면 그래서 라스베가스 갔다 와서 뭐 그 평판 좀 나아지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봐버린 어머니. 명아. 두 사람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장모님 그게 아니라. 어디다 손을 대? 가자. 어쩌면 이들과 같을지 모를 살인과 구영의 끝. 며느라기는 있었어. 내 옆에. 매 순간마다. 나 이제 어떡하지? 그들은 과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드라마 며느라기는 카카오TV 오리지널 작품으로 지난해 11월 공개한 후 누적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긴 카카오TV 대표 드라마인데요. 2017년 연재된 동명의 웹툰이 원작이며 수많은 며느리들이 공감했습니다. 분명 살인은 허구로 만들어낸 인물이지만 너무나도 실제 같은 설정과 캐릭터 그리고 에피소드들은 자신을 대입해 과몰입하게끔 만들 정도였죠. 거기에 섬세한 연출과 배우들의 깔끔한 연기가 더해져 더욱 리얼하게 다가왔는데요. 그렇게 시즌1 마지막 화까지 그 몰입감과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던 드라마 며느라기가 1월 8일 시즌2로 돌아와 다시 한번 며느리들의 고충을 적나라하게 밝혀낸다고 하니 꼭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스로 해피엔딩을 만들어내라는 가족 드라마 며느라기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